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25분. 자, 장 끝났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은 별일 없어요. 네. 상단선으로 가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아래 꼬리가 긴 것도 아니고, 그냥,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은 없어요.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은 없는데, 위에서 누르는 힘도 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누르는 힘은 너무 멀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둘 다 그런 거죠. 자, 이 현재의 주봉을 보면, 주봉을 보면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붕 떠 있어요. 붕. 그렇다고 아래 꼬리를 많이 감지도 않았어요. 이건 원래의 차트 구조라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395에 있는데, 그러면 395로 오르든지, 아니면 395에 있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고가에 붙기 위해서 375까지 빼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중간에.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어떤 모양새가 되느냐? 다음 주에는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잘 보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요게 하단선이고요. 이게 매수를 하는 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건 상단선이고, 매도를 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3번만 전봉 고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별표. 2번과 1번은 전봉 고가보다 높기 때문에 고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는 상단선이고, 3번만 전봉 고가를 막을 수 있는 상단선입니다. 반면 하단선, 이 하단선의 위치는 전봉 저가보다 낮아요. 이게 저가죠. 이게 고가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4번에서 하셔야 되는데, 4번에 있는 하단선은 이번 주에 저가보다 낮게 위치하기 때문에 결국 하락이 오면 막을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3번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3번부터.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매트릭스는 1구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상승 안 해요. 따라서 1번과 2번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 투자 심리도도 다음 주에 1구간을 지나죠.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구조가 상승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가는 0구간을 지나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하단선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안 되지만,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저가 투자 심도는 상승하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상승 중이죠. 계속 상승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고가 투자 심리도랑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여전히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매도 전략은 3번부터 가능하고 2번, 1번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위치가 얼마냐? 3번의 위치는 여기에요. 389.3번, 390.01, 그 위에 있는 건 396.78, 그 위에 있는 건 402.65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건 390.18? 390.01, 390.01, 그 다음에 396.78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388.4 정도,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만 해도 이제 이격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맥스 값은 여기인 것 같아요. 396.7, 이 정도까지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가 맥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 이상은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일봉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월요일이 휴장이니까 고가 1, 저가 1, 종가 0이에요. 이 얘기는 종가만 상승할 수 있고 고가 저가는 상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심리도상. 그런데 오늘의 결론은 고가 투자심리도랑 저가 투자심리도는 상승이고 종가 투자심리도만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세를 유지하고 종가가 상승하면 상승으로 전환이 되죠. 그 다음에 고가도 상승하면 상승이지만 하락하면 하락으로 바뀌어요. 저가도 지금은 상승이지만 화요일에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따라서 양쪽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매트릭스 구조로 봤을 때 다 가능성이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상승 하락이 다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일봉의 선택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다. 그냥 화요일 됐을 때 봐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등가로 시작하면 요건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해요. 지금 이 모습은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등가면 하락, 적어도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갭상승이 나와야 상승에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등가로 시작하면 상승 후에 다시 하락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엔 일봉에 있는 상단선의 위치는 주봉에 있는 상단선의 위치하고 상당히 유사할 거고, 그 다음에 주봉에 있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이격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일 거고요. 거길 찍고 내려가면 주봉은 막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가를 붕괴하게 된다면 충분히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갭상승 나와서 오늘 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오케이. 등가 이하로 시작해서 오늘 저가를 깰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매수는 포기하고 그러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이번 주 저가 수준까지 조정할 때까지 한번 대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똑같이 별 볼 일 없고요. 주봉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되죠. 하락 추세가 되고,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도 이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격 문제는 사라지는 거고 389.99니까 390 정도의 처음으로 이제 상단선이 위치하게 되고요. 하단선의 위치는 380.8 정도에 있으니까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가로 시작한다 그러면 불안해요. 적어도 갭 상승이 나와야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었네요. 4거래일인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거래량이 늘면 그 다음 주에는 5거래일이니까 거래량이 또 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으면 보통 투매라고 부릅니다. 투매 현상이 나오면 지수가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에 유리한 형태는 아닌 거죠. 이 마감이 와 이거 정말 상승하겠구나 라는 식의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내리면 더 하락하기 좋은 구조예요.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내렸다 그러면 별로 그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이번 주의 저가랑 다음 주의 시가가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더 쉽게 이번 주의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라고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생뚱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달라졌네요. 자, 보시면 개인이 일단 현물을 샀어요. 이제 개인이 현물을 샀다라는 거는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닌 겁니다. 개인이 사면 일단 주식은 빠지는 모양새니까요.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을 샀죠.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근데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청산한 거지 선물을 매수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보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일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익절을 한 거죠. 하지만 아직도 7,457억의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해서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2,830억이라는 선물 매수는 상방을 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풋을 131억을 매도하고 콜을 18억을 샀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 외국인이 40억대 콜 매도를 했고 146억의 풋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콜 매도는 절반 정도 청산을 한 거고 풋은 거의 다 청산을 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인 거예요. 지금 왜 청산을 했을까? 라는 거죠. 이게 조금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가져갔던 풋 매수의 포지션을 오늘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으로만 보면 상방에 가까운 거죠. 풋 매도를 했으니까 기존의 흐름이랑 비교했을 때 상방 쪽에 배팅을 한 모양새로 보이고요. 증권은 하방, 증권은 하방이에요. 그리고 개인도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지션만 보면 어제 개인이 풋 매도를 했고 오늘은 풋 매수를 했으니까 어쨌든 개인도 이제 청산된 그런 개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지수가 빠질수록 손실입니다. 누적으로 보면 지수가 빠질수록 손실이고 당일로 보면 지수가 내릴수록 이익이에요. 근데 어제 풋 매도한 걸 오늘 풋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제 포지션 청산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하락에 배팅한 건 아닌 거죠. 선물 매수, 콜 매수,
품매도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은 상방에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오버를 한 모양새고요. 반대로 기관, 특히 증권은 하방인 거죠. 이 모양새는 그냥 하방 세팅을 한 거고, 선물까지, 그러니까 옵션까지는 몰라도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아직 매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일로는 선물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게 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청산에 지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수 거래를 보면 개인만 매수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을 사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고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계속 현물을 팔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현물을 팔고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선물로 받쳐놓고 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현물하고 선물의 관계만 보면. 물론 이제 옵션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 자,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이 화요일 날 하루에 반영이 되고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틀 동안 잘 관찰을 해보고 나서 어떻게 시가가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조금 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반등 후 재하락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갭상승이 오기를 바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갭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전략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